제가 그 KGGB라든지 이런 무기들에게 제 방식의 작은 모타, 그러니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간 파동식으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주고 굉장히 동적인 그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파워가 셉니다. 여기다 서로 굵기가 틀린 모터가 들어가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 날개를 또는 대중소 형태로 해가지고 회전력이 강하게 일어나도록 서로 진폭이 틀린 그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갖고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서 강하게 이렇게 추진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키트에다 달아놔도 됩니다. 제 방식에 이제 전원 공급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키트 자체에 전원 공급기가 이제 이렇게 서로 그 금속 배터리식으로 이렇게 좀 얇고 중간 두껍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께를 크긴 틀린 이런 전원 공급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그 전원 공급기 금속판인데 알루미늄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그 금속판은 소재로 만들어 가지고 입자 굵기가 틀린 거 대중소에도 있고 사이즈는 뭐 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성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모든 만물은 평균하고자는 원리가 있다 해서 입자 굵기가 틀리니까 서로 평균하고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전기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절연팩으로 만들어 몇 개를 배치했든지 전원 공급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콘덴서기엔 배터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KGGB 같은 거는 활공 방식이잖아요. 고공에서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력만 조금만 주더라도 사거리를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 방식으로 프로펠러를 이렇게 그 키트 바로 밑에다가 두 개나 세 개 이런 게 배치해 놓으면 사거리를 무한대로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km, 300km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헐거 방식에서 그렇게 그 전기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게 또 제 방식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헐거 방식에도 바람을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바람을 이용해 갖고 항속거리를 늘리는 방법, 이런 식으로 옆에 비행기 옆면에다 이런 윙을 달아가지고 이 방식이 되겠죠. 윙을 달아서 이 방식으로 바람이 이게 5겹이 이런 윙이 5겹이 정도 된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럼 이게 통과하면서 이거를 비행체를 위에 띄워주는 양력과 추력을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이런 윙이 여러 군데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거나 그렇게 하시면 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키트 자체가 완전히 뭐 혁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미사일이 그렇지 키트 방식으로 그냥 해놓으면 미사일을 이제 그 안에 이제 폭약은 우라늄 맥상, 우라늄 분말하고 수소, 산소 분말 캡슐. 산소 캡슐을 높여놓으면 제가 폭발력이 크다 그랬죠. 장약도 기존 그냥 놔두기보다 산소 캡슐을 많이 넣어주거나 수소 캡슐, 장약도 우라늄 분말을 아주 미세하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포신만 견딜 수만 있다면 그것이 엄청나게 사거리가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포에다가 이걸 놓고 쏘면 장약 플러스 이렇게 수소, 산소 캡슐, 그다음에 우라늄 분말 조금 미세하게 섞어주면 포신만 견뎌낼 수 있으면 사거리가 한 포에서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폭탄의 위력도 크고요. 그래서 일반 그냥 그 탄약, 그렇죠. 고성능 탄약을 가지고 넣었다 할지라도 수소, 산소 캡슐을 조금 넣어주거나 우라늄 분말 조금 넣어줄 수 없으니까 눈이 뜨지 않게 그렇게 되면 폭발력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이걸 안에서 자탄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탄 방식으로 수없이 배치해서 그 자탄 방식 하나하나에 고성능 폭약이 들어가는 것처럼 발화하는 것을 각각 넣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고성능 폭약 크게 하나 넣어가 기폭적 넣어가지고 터지는 것 방식에 비해서 각각이 자탄이 각각 터지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차도 조절할 수 있고 인위적으로 엄청난 큰 폭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이 이제 폭약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방식을 통해서 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침범하는 부분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키트 같은 것도 이런 인위적 KGGB가 한 발당 1억 원이라고 대량 계약하면 그 이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놓으면 되죠. 그리고 그 헬리콥터 같은 데서도 뭐 헬파이어다 그러면 헬파이어 미사일이다 아니 뭔 미사일이다 그러면 점화 시간을 좀 멀리서 써가지고 프로펠러 작은 거 놔둬가지고 뭐
이런 형태 선풍기도 있는데, 그리고 선풍기 구조 되는 거거든요. 선풍기 근데 전력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키트 방식으로 헬파이어 미사일이다. 각종 또 미사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달아가지고 고공 에너지를 이용해갖고 헬리콥터에다 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FA-50에서 밑에 미사일을 이렇게 대지 공격 미사일이 대지 공격 뭐 어떤 폭탄 구조를 떨어뜨릴 때 키트 방식으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키트 방식으로 이렇게 날개를 소형 날개를 조금 윙을 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선풍기 형태의 간단한 프로펠러를 만들어 주는 것에 인해서 고공 에너지에 쏘면은 그렇죠. FA-50도 대지 공격을 할 때 엄청난 재래식 폭탄 뭐 크고 작은 거 있잖아요. 이만한 폭탄을 많이 떨어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날개 끼트 조그만 거 하나 달아주고 거기다 선풍기식으로 미니 선풍기 그 몇만 원 되겠어요 만드는데. 그리고 거기다 달아갖고 그냥 쏘면 도는 거예요. 그럼 그쪽 부분까지 날아간단 말이에요. 상속거리가 고공에서 쏘면 엄청나게 많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획기적인 방식의 키트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KGB에 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재래식 폭탄, 헬파이어 미사일 등에도 이런 것들을 점화를 좀 늦게 하더라도 항속거리를 늘리게 하기 위해서 고공에서 쏘고 그래서 멀리서 지금부터 몇십 킬로미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게. 뭐 레이더에서 보면 되니까요. 조준해가지고 몇십 킬로 고공 위로 올라가가지고 FA-50에서 헬파이어를 쏜다. 또는 뭐 그렇죠 그 헬기가 좀 더 높은 고공으로 올라가지고 쏜다. 그러면 여기다 선풍기 같은 작은 프로펠러만 달아도 양속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키트 방식으로 헬파이어뿐만 아니라 재래식 폭탄까지도 이렇게 키트가 이렇게 그렇죠. 비싼 키트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작은 키트면 됩니다. 선풍기 정도. 그럼 얼마 들지도 않는다고. 네, 그 상태로 해가지고 고공 에너지 이용해서 항속거리를 엄청나게 늘려서 밑에 정확하게 쏠 수 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프로펠러를 단 키트, 재래식 폭탄, 헬파이어, 프로펠러를 단 헬파이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지 공격용이든지 대항 공격용이든지 공대공 그렇죠. 공대공 무기를 할지라도 중거리 미사일이다, 단거리 미사일이다. 또 장거리 미사일 갈 때도 점화를 좀 늦게 하고 고공 에너지 이용해가지고 공대공에서 높은 데 올라가 쏘면 되니까요. 쏘면 그쪽 갈 때까지는 속도를 지금 그 점화를 좀 저속으로 가는. 그 점화 방식도 이제 저속, 중속, 고속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연료 양을 통제하는 제 방식 있죠. 이런 양 미사일을 이렇게 장거리 미사일 쏠 때 연료양을 통제를 해갖고 저속으로 그때까지 갈 때까지는 저속으로 가고 그 앞에서만 고속 초고속 형태로 도달했을 때 수직으로 올라가가지고 팍 내려 꽂히는 식으로 KGB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남은 연료 다 소비하고 한꺼번에 팍 꽂아버리는 거야. 여기 탄도탄처럼 그래서 크루즈 미사일 형태도 될 수 있는데 이게 한 대당 KGB 미사일이 1억 원이라는 점에서 이건 기존의 미사일이 뭐 수십억 원에 해당하잖아요. 뭐 어떤 건 비싼 건 30억, 40억도 있고요. 이렇게 돼. 그래서 보통 20억 다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전쟁비용 굉장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을 또 제 방식이 어떤 폭약 방식이면 폭발력도 엄청난 거죠. 이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작은 선풍기 하나만 선풍기 날개 하나만 달아도 프로펠러 선풍기 달아도 엄청나게 멀리 간다는 거죠. 고공 에너지 이용해서 하면은 키트도 이런 방식의 키트 방식의 프로펠러를 단 키트 방식 이런 방식의 윙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높여놓은 이런 키트 방식의 이런 비행체나 됐든 아니 키트에서도 이런 걸 달아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달아놓으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방식에 멀리 가려면 서로 굵기가 틀린 전선이 들어가게 되고 프로펠러 방식으로 해서 키트를 만들어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펠러에서 전원 공급기 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래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프로펠러 방식을 위로 배치했든지 뭐 옆으로 윙에다가 배치해가지고 옆으로 배치하는 게 제일 낫죠. 위에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에다 배치하는 게 그냥 차라리 옆에다가 이렇게 사선구조로 밑에다 배치하시면 비행체를 위로 띄워올리면서 앞으로 미끄러지듯이 나가게 하는 기술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낫다라고 저는. 그리고 불필요하게 많은 구조를 다룰 필요 없어요. 비행체 그냥 키트 옆에다 달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고공 에너지에서 엄청나게 널리 갈 수 있다. 전기가 달아지는 때까지는. 그래서 키트를 달아놓은 키트 안에 프로펠러기를 달아놓은 형태의 폭탄 또는 키트 헬파이어 미사일 이것도 선풍기
이렇게 프로펠러기를 달아 놓는다. 프로펠러 미니 고공 에너지로 쏜다. 또는 일반 재래식 폭탄이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트를 달아 가지고 쏘는 이런 방식은 다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폭탄에다 이게 프로펠러를 달아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지금은 별로 개념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방식, 제 기술주의를 침해하는 분이니까 반드시 저에게 우리나라 그렇죠, 방산업체에서 만들 때도 기술료를 반드시 지급하시고 하시기를, 외국의 방산업체들도 기술료를 지급을 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획기적인 기술이에요.